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의 김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떤 ETF 상품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가장 순자산이 증가했던 상품을 살펴보시면 코덱스 200 ETF가 대략 한 4천억 정도 자산이 늘어서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속 한 4, 5일 정도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매수세가 같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주로 이제 채권인데요. 짧은 채권하고 만기가 긴 채권이 골고루 자산이 늘었습니다. 타이거 KOFR 이거 하루짜리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거든요. 관련 상품에 1,709억 자산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CD 금리 91일짜리 은행 CD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 1,600억 정도 자산이 늘었고 특이한 거는 국고채가 예전에는 30년 관련된 장기 채권들이 많이 좀 자산이 늘었는데 최근에는 또 10년 쪽에 자금이 또 몰리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국고채 10년이 1,100억 정도 늘어서 주간 순자산은 코스피 200하고 채권 쪽에 굉장히 짧은 초단기물하고 국고채 10년 쪽에 자산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순자산이 이제 감소한 상품을 보면은 시장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반대 방향의 투자를 하는 코덱스 200 선물 2X 상품에서 대략 한 1,500억 정도 순자산이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채권 쪽에서 일부 들어왔는데 아까 자산이 는 거는 초단기물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중기물들입니다. 1년짜리 정도인데요. 올해 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코덱스 은행채 상품에서 대략 1,000억 정도 자금이 유출이 됐고 나머지 상품은 에이스 종합채권, 이건 듀레이션이 대략 한 5년 정도 되는데 관련 상품들 중기 쪽에서 자금이 좀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이 늘고 또 감소를 한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은 어떤 것들이 좋았나요? 수익률은 최근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이제 세다 보니까 반도체 테마 상품 쪽의 수익률이 좀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솔의 반도체 소부장 ETF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18.2%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략 한 16.7%인데 중간에 이제 최근에는 보이지 않았던 테마 상품이 하나 나와 있는데 KB스타의 5G 테크 상품이 17.4%의 수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도 성과가 나쁘진 않지만 이 종목의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 수익률이 좀 위로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상품은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상품이 11.2%, 하나로에서 나온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가 11% 수익률로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 하위 상품을 보시면은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앞서 이제 자산이 가장 많이 빠진 상품들하고 이제 유사할 텐데요. 그러네요. 200 선물 인버스에서 마이너스 8.8%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타이거에서 나온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8%, 나머지는 미국 달러 선물이라든지 장기 국채 선물 인버스 관련 상품들이 마이너스 6%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도 점검을 해봤고요. ETF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ETF도 있다고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인다라는 건 사실은 좀 자산을 분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국내 ETF가 이제 700개가 넘고 이제 자산이 100조가 넘었잖아요. 총 자산이 10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금 계좌가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연금 계좌 말고 주로 이제 주식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는 레버리지 매매하는 게 거의 다였다면 최근에 굉장히 빨리 늘어서 연금 계좌 자산이 대략 10조까지 늘었습니다. 5대 증권사의 수치만 합친 게 10조 정도니까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ETF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계좌에서 연금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느 순간까지 이제 목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은퇴 자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금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금이라도 깨지는 거는 힘들죠.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은퇴할 때쯤 자산이 사실은 크게 안 되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 관리를 잘하면서 하셔야 되니까 그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 배분 ETF라는 건데요. 사실은 많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을 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혹은 금 같은 이런 여러 이종 자산이라고 하는데 서로 성질이 다른 자산을 섞는 게 있거든요. 네. 당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보다 이종 자산을 섞는 게 위험도가 좀 적겠죠. 그러겠네요. 훨씬 더 안전할 텐데요. 주식 분산은 좀 더 수익이 좋을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많지는 않은데요. 코덱스에서 나온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S&P 500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주식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전하거든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연금 계좌나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위험도를 줄인 선진국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품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또 하나는 KB스타 글로벌 주식 분산 관련된 상품은 전 세계에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의 가장 성과가 위험 대비 높으니까 미국 주식 S&P 500에 대략 한 50% 투자를 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있거든요. 네.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주식에 대략 한 30% 투자하면서 일부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도 분산이 가능합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주식 분산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을 분산하는 건데요. 코덱스에서 나온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TR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는 뭐 7030, 5050, 3070이 있는데 네. 앞에 있는 70, 50, 30이 주식의 비중입니다. 뒤가 채권의 예. 비중이고요. 주식은 어디에 투자하냐면 가장 그래도 변동성이 작은 MSCI 월드 주식. 예.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에서 나온 글로벌 멀티에셋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은 인컴 자산에 투자합니다. 인컴 자산이 뭔가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분배금이 나오는 배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올 거고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금이 나올 텐데 이런 인컴 자산을 주는 상품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주로 글로벌 채권의 70% 정도 투자를 하고 글로벌 배당주의 30% 정도 투자를 해서 네. 이 인컴이 나온다라는 건 배당이나 이자를 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사실은 그 인컴을 갖고서 원금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인컴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도 자산 분산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KB스타에서 나온 이거는 글로벌 주식 S&P 500에 주로 투자를 네. 할 텐데요. 30% 투자하고 채권의 55%, 그다음에 금을 같이 섞어서 투자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올 웨더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 시장이 어떤 국면에서도 탄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올 웨더 전략을 네. 좀 차용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도 한번 각각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다양한 ETF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뭐 일괄적으로 여쭤보기는 그렇고 정말 안정적인지 비교 분석을 좀 해오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분산부터 좀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을 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하거나 중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주식만 투자했을 때는 어떠냐 보면은 최근 한 3개년 정도를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MSCI 기준으로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변동성이라고 18% 정도가 나오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6%인데 이게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6% 플러스 18% 혹은 마이너스 18% 정도의 아래 위로 이렇게 스윙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변동성은 중국 주식은 사실은 수익률이 3.3%로 더 낮은데 변동성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싱글 컨트리를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미국만 몰빵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국면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거를 섞어놓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건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6.6%인데 변동성이 14.2%로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평균 수익률은 대략 한 6% 중반 정도인데 변동성이 위아래로 14.2%니까 좀 폭이 좀 더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어쨌거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싱글 컨트리나 혹은 뭐 선진국이나 이렇게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이런 자산을 어느 정도는 뭐 한 30~40% 정도를 핵심 자산을 끌고 나머지를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수익성 좋은 걸 단기 매매를 하면 어떨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산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만 투자를 하면은 뭐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20.7%로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채권과 국제 금 가격 지수를 추정한 상품을 같이 섞다 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한 6% 정도인데
변동성이 6%로 한 네.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 미국 주식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손실이 났는데 그렇죠. 섞게 되면은 마이너스 6.9%니까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원금을 좀 덜 깨지면서 끌고 가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